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54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네, 김세욱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오늘 드디어 금요일입니다. 즐거운 금요일. 예. 어떻게 대충 몇 시간 때우면은 되는데 그 몇 시간이 안 지나가고 있어서 지금. 월요일까지 푹 쉴 수 있는. 아, 그러네요. 네, 월요일까지. 월요일까지 예. 푹 쉴 수 있는. 저는 그때 해야 될 그동안 못해서 밀어놨던 숙제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것들을 빨리 해야 되겠습니다. 네. 아무튼 간에 금요일이니까 즐거운 소식만 전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미디어 스크랩 한번 해볼게요. 방심위가요. MBN 김정은 여사 보도에 대해서 벌써부터 심의가 나왔네요. 뭐가 이렇게 얘네는 두서없이 어떤 건 상당히 빨리 합니다. 근데 이 MBN 5기 있잖아요. 이거를 행정지도 권고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뭐 제가 보기에는 할 만큼 했네요. 왜냐하면은 이게 이제 단순 실수라고 생각을 하면 사실 권고 정도면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치명적인 방송 사고라거나 그렇게 하면은 그렇게 이건 악의가 담겨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하게 보이면 이제 뭐 경고나 주의 줘야 되고요. 그런데 이걸 MBN 그 뉴스와이드는 단순 실수라고 계속 거듭 강조하고 있고 단순 실수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그거 그렇잖아 우리가 그쵸. 취지를 말할 때 그런 어쩔 생각이 수 드네요. 저는 제가 방심위에 대한 기대치가 아주 높진 않기 때문에 막 이분들이 너무 오버해서 심의를 할 것이라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 권고 나왔으면 그 평소의 실력에서는 뭐 문제 없으면 나올 수 있었는데 예, 아니 그거보다는 잘한 편이 걔중 뭐 그렇게 썩 저기 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저희가 이제 주성치 시간으로 꾸며봤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 말고도 논평이 하나 더 나온 게 제가 그동안 방송에서 호시탐탐 말씀드렸던 조선일보사가 그 TV조선 주식 수원대로부터 샀던 거 이것도 논평을 냈어요. 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입장을 빨리 방통위가 조사를 해서 이리저리 일을 추진해라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나온 그 성명 이상의 우리가 좀 전략을 좀 짜서 어떻게 추진하겠다라는 것까지 나오면요. 그때 다시 한번 주성치 시간에 상세하게 푸는 걸로 하고요. 저희가 내용은 어제 스크랩에 네, 이리저리 다 얘기했습니다. 네. 네, 그 지금 나온 건 딱 그 수준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오늘은 다른 이야기를 해볼 텐데요. 이번에도 조선일보 없으면 우리는 무슨 재미로 이 진짜. 일을 하나, 그죠? 민원연 닫아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조선일보에 얹혀 사는 그 존재인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이거 참. 상생관계예요. 우리는 걔네가 없어져서 우리도 없어져도 좋겠네. 어쨌든 조선일보 없어지죠. 네네. 그랬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조선일보 관련된 이야기로 시작할게요. 이제 그만 그대 없는 게 편해요. 민원연 주성치. 이제 그만 특집. 아파울 일 별로 없어요. 이제 그만. 네. 이제 그만. 정말 언제 그만하나. 자, 무슨 내용인지 얘기해 보시죠. 지금 최근에 계속 좀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올해로 이제 53회째를 맞는 청룡 봉사상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경찰청과 조선일보가 공동 주관하는 상인데 네네. 이게 경찰이랑 조선일보가 공동으로 심사를 해서 수상자를 선정한다고 합니다. 이게 5개 부문에서 상을 주는데 여기서 상을 받은 경찰에게는 1계급 특진, 승진을 할 수 있는 이런 득점이 보통 일이 주어진다고 아니에요.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단순히 또 조선일보만이 아니라 동아일보랑 채널A가 또 이제 경찰청, 소방청, 국방부와 함께 영예로운 제복상이라는 걸 또 주최를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어요? 네, 근데 이것도 역시 여기서 수상을 하면은 경찰이나 이제 공무원들이 여기서 수상을 한다. 이러면 1계급 특진 혜택을 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되게 크네 이거. 근데 이렇게 민간의 언론사가 상을 줬다고 해서 그 상을 받았다고 해서 이렇게 승진까지 공무원 승진까지 결정할 수 있게 되는 것인가? 영향을 미쳐 좋은 것인가? 국가에서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언론사에서 상을 준다고
특진을 한다. 네. 이게 굉장히 사실 오랫동안 심심하면은 한 번씩 이렇게 논란이 됐던 사안인데 아, 네. 그래요? 지금도 또다시 논란이 됐고 이게 청와대 청원까지도 올라갔더라고요. 보니까 4월 말까지 이제 기한으로 받았던 거에 10,000명이 네. 넘는 국민들께서 이제 청원을 하셨고 다시 청원이 올라왔더라고요. 아, 또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부적절하다. 언론사가 그쵸. 이렇게 경찰의 승진에까지 관여할 수 있는 이런 식의 상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최소한 이제 특진은 안 된다.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상을 줘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 제기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네. 이제 저희가 근데 볼 때는 국민을 위해서 봉사한 공무원들을 위해서 언론사에서 상을 줄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드렸지만 이게 특진 혜택으로 이어지는 거는 좀 부적절하다. 왜냐하면은 경찰은 국민의 자유나 권리를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잖아요. 그리고 언론사는 이런 식의 경찰도 경찰 역시 언론사에게 굉장히 중요한 감시 대상의 하나고 이렇게 정말 국민의 자유와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 엄청난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경계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는데 이 두 기관이 그러니까 한 기관과 한 언론사가 같이 서로 이렇게 승진을 가운데 두고 상을 주고받는 이런 이상해. 상황이 되는 거야. 네. 그러면은 유착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의혹이 너무 좀 상식선에서 이거는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들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네. 근데 저는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게 경찰청인데요. 그런 상을 조선일보가 주는 건 좋아요. 뭐 자기들이 주겠다는데 어떻게 우리 경찰한테 상을 주겠다는데 주겠다는데. 그럼 뭐 돈도 주고 그러니까 좋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제가 요즘 들은 얘기로는 그걸 상을 주기 위해서 그 사람 경찰에 대한 심사 내부적인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평가 있잖아요. 네. 경찰 내부 평가 이런 걸 조선일보한테 막 제공한다는. 아 진짜요? 감찰 기록. 네, 맞아요. 감찰 기록 이런 거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예를 들어 민원연이 상을 주고 싶어요. 저희는 상 주잖아 민원연이. 근데 방송사한테 걔네의 어떤 그런 거를 달라 그러지 않잖아. 그쵸. 니네 평가 내부 평가라든가 예를 들면 이게 봉사상이면 정말 봉사를 한 결과만 가지고 그쵸. 그 결과 사람들이 막 칭찬해줘. 누가 어떤 경찰이 너무 좋아서 그 경찰 때문에 내가 정말 감동이었다. 이런 걸 조선일보에 제보가 아니고 이렇게 내서요. 조선일보가 자기들이 판단해서 주는 상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그런 경찰로부터 자료가 나간다는 거는 야. 이건 되게 위험스럽고 자존심도 없는 짓이다라는 그러네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게 CBS 노컷뉴스에서 이 부분을 네. 홍익표 이제 그 여당 간사 행안위 여당 간사인 홍익표 의원실에서 자료를 입수해서 보도한 내용이 있어요. 근데 네네. 여기에 보면은 막 해당 경찰의 입직 경로, 동료들과의 관계, 너무 웃기죠. 그리고 상을 탔을 때 주변 여론. 이것도 뭐야? 있어요. 이성관계 이런 것까지 다 에잉? 적시가 돼 있대요. 그래서 막 이런 말이 써 있다는 거예요. 뭐 근무 시간에 봉사활동을 실시하는 등 직원들과 큰 친밀감이 없으며 이상관계, 금전관계 등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여론으로 대상자로 부적격함. 뭐 이런 식의 평가를 한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봉사상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근데 이제 뭐 뭐야? 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방금 이런 자료가 조선일보에 들어가면은 사실 이거는 단순히 심사를 위한 정보가 아니라 나중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네. 경찰 내 인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 아니면은 어떤 뭔가 이렇게 이렇게 언론사에서 네. 경찰을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무기로도 쓸 수 있는 그렇지, 거죠. 그렇죠. 약점을 잡는 거죠. 어떤 네. 면에서는. 어. 그러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야. 경찰 입장에서 사실은 저는 이런 자존심이 이건 없다니까? 아니라고 이런 생각해요. 정보까지 주는 줄 몰랐네. 뭐 하려고 그런 상을 줄 거면 그냥 니네 알아서 줘라 그래야지. 그러니까. 왜 그런 정보를. 그러니까 이건 조선일보 층에서는 꽉 먹고 알 먹고야 그런 그치. 정보를 막 받죠. 게다가 자기네 상을 준 사람들이 혹시 무리를 일으킬까 봐 걱정된 모든 우리도 민원연도에 어떤 기자한테 상 줬는데 저 사람이 실수하고 기레기짓 하면 어떡하나 늘 걱정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중 보험을 들 수 있는 조선일보 입장에서 너무 좋은 거야. 게다가 정보도 받을 수 있고. 근데 그거에 왜 경찰청이 협조를 하냐고. 그러니까 거의 조선일보가 경찰을 관리하는 수준. 경찰 위에 있어. 그렇죠. 진짜. 그 네.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관리를 할 수도 있는 권한을 주는 네, 딱 네. 그런 관리할 수 거예요, 있는 이건 정말. 지금 그러니까요. 상황이네. 네. 그래서 참 이상한 행동을 경찰이 계속해 오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런데 이 사항이 진짜 이렇게 1계급 특진을 하고 뭐 이런 부분이 참여정부에서는 없애려고 한 이건 부적절하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잡히는 과정이었는데 다시 시작됐대요. 아, 그걸 그래요? 좀 설명해 주세요. 이게 참여정부 자체의 기조였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관련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찾아보니까 네. 이거는 단순히 경찰청만이 아니라 이런 행정부가 이렇게 민간 쪽이랑 같이 이렇게 뭐 상을 주면서 인사상의 특진을 뭐 이런 특혜를 주고 이러는 거는 안 된다라는 게 약간 기본 원칙이었고 그래서 2006년에 경찰청은 교육부, 환경부, 국정홍보처와 함께 정부기관의 고유 권한인 인사평가를 특정 언론사의 행사와 연결하는 거는 부작용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공무원 인사 원칙의 문제에 있어서도 적절치 않다는 판단을 했다. 이렇게 밝히면서 이걸 안 했어요. 실제로 그래서 이 상을 2007년과 2008년에는 경찰청에서 공동주최를 아예 안 했어요. 근데 2009년에 갑자기 따잔 하고 다시 이제 부활이 된 거죠. 네. 정권이 바뀌고. 근데 이게 또 되게 재미있는 게 이 시점에 2009년 이 시점에 네. 2009년 4월에 네.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이 고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 조사를 받아요. 네. 조사를 받았는데 이거를 조선일보 사옥에서 기자 2명을 데리고 수사를 받은 거예요. 경찰 조사를. 근데 이게 생각해 보세요. 보통은 피의자는 수사기관에 가서 받아요. 그렇죠. 경찰서 가서 받잖아요. 그리고 조사를 받을 때 동행할 수 있는 것은 변호인밖에 없어요. 대부분은. 이런 제3자가 입회한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기자 왜 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특혜일 수 있는 상황이었던 거죠. 하하. 이게 굉장히 말이 안 되는데 그러니까 왜 그러면은 이 사람은 이런 특혜를 누릴 수 있었을까? 계속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 우리한테 상 부분들이 주시는 있는 거죠. 고귀한 분을 그런 분을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함부로 대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찰서를 함부로 부를 수가 있나? 그러니까 이게 제가 KBS가 최근에 이거를 4월 달에 이 관련해서 이 당시 황제조사 논란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 보도를 또 했더라고요. 네. 지금 이제 장자연 씨 사건 관련해서 네. 이런저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와중이니까 네. 네, 고 장자연 씨 사건과 관련해서 2009년 당시 경찰이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조사 장소가 경찰서가 아닌 조선일보 사옥이었고 조사에 조선일보 기자 2명이 배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법적 문제가 있을 정도로 이례적이고 특혜였다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윤지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009년 4월 23일 경찰 수사관 2명이 조선일보 사옥을 찾았습니다. 배우고 장자연 씨 사망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 하루 전 장자연 문건에 등장하는 조선일보 사장이 방상훈 사장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30여 분 동안 대면 조사가 이뤄진 회의실엔 방 사장 외에도 조선일보 기자 2명이 입회했습니다. 조사 장소도 변호인이 아닌 제3자의 입회도 모두 이례적입니다. 수사기관이 아니라 방문 조사를 해서 피의자가 재직하는 곳에서 조사를 했다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 특혜에 해당하는 그러한 조사 방법이라고 할 것입니다. 경찰은 방 사장이 노령이어서 무슨 일이 생길지 몰라 함께 있겠다는 조선일보 측 요청을 받아들였다며 하지만 조사는 직원들의 개입 없이 1대1로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당시 방 사장의 나이는 61살입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이른바 황제조사 논란에 대해 사건의 진실을 파악해야 한다는 내부 주장이 있어서 기자들이 배석했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취재 때문이라는 것인데 경찰의 해명과는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이렇게 경찰이 조선일보 기자들의 입회 아래에 방 사장을 만나 질문하고 대답을 들으며 조서를 모두 작성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5분입니다. 이런 가운데 경찰이 조사했다는 방 사장의 휴대전화도 한 달간 통화 내역이 단지 35통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나 수사 내용마저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방 사장의 사무실 전화와 공용 휴대전화도 조사했다며 부실 수사 논란을 반박했습니다. KBS 뉴스 윤지연입니다. 근데 당시 방 사장 나이가 61였어요. 노령은 어가지고 무슨 차라리 어디가 아프다 그러시지. 그리고 노령이라고 하기에는. 이거에 대해서 조선일보 쪽에서는 KBS에 이렇게 밝혔대요. 이게 잠시만요. 이게 이 황제조사 논란이 일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사건의 진실을 파악해야 된다 이런 내부 주장이 있었기 때문에 기자들이 배석을 했다. 말이 됩니까? 아니 왜냐하면은 기자들은 언제나 진실을 알고 싶어 하죠. 그렇죠. 그러면은 기자들이 나 이거 진실 알고 싶으니까 조사에 동석하겠습니다라고 하면 받아줘요? 그러니까 아니 그냥 일반인이 이런 거 했다고 해봐요. 경찰이 했겠어요? 이게 너무 이상해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이게 반드시 그래서 그랬다라고 저희가 뭐 그거를
확신하거나 이렇게 상과- 확언하거나 이렇게 할 수는 없지만 상과 그거를 되게 뭐. 의혹을 만들게 되는 거죠. 경찰 입장에서도 이런 왜 불필요한 의혹을 이들이 이런 특수관계가 약간 없었다면 이렇게 상을 주고받고 서로 이렇게 관리하고 관계를 맺은 이런 관계가 아니면은 이런 특혜가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사람들은 의혹을 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경찰이 왜 이런 의혹을 낳는 이 청룡봉사상 공동주체를 왜 계속 하려고 그러는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저희가. 그러니까 이거를 저도 이 표현을 어떻게 이해할 수 없다. 이거에서 좀 더 세게 하고 싶은데 거기서 더 세게 하면은 내가 이렇게 약간 그 선무당처럼 쪽집게처럼 말이 나온단 말이야. 너 이럴라고 그러지? 라고 그러면은 또 명예훼손이라고 우리 조선 뭐 그런 사람이 아니고 우리 경찰청은 그런 놈들이 아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 아니 추정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해할 수 없다가 지금 현실로서는 그냥 최대 내가 생각하기에 이해할 수 없다. 참 이상한 사람들이다. 왜 이런 짓을 계속하고 있지? 이렇게 권한유착을 하는 거 아니야라고 사람들이 이거는 정말 이해할 수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네네. 스스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누군가가 저희한테 전화를 하셔가지고 시민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그 시민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이런 얘기를 하나 싶은데 경찰에게 봉사상을 주는 건 참 좋은 일이다. 그리고 경찰들은 맨날 욕만 먹고 그러니까 상을 좀 줘야 된다. 우리도 언론상 주잖아요. 기레기 천지지만 언론상 맨날 줘서 칭찬하려고 그러잖아. 경찰도 그런 상이 많아져야 좋은 건 사실이잖아요. 그러니 우리 뭔가 이렇게 시민단체나 그런 사람들이 같이 여러 시민단체가 같이 경찰상을 좀 만들어 달라. 내가 그러면 진짜 뭐 그 후원금 내겠다. 그렇게 단체로 그러니까 상을 만들어 달라. 조선일보 같은 데가 주지 못하게 해라. 이런 상은 좀 이상을 없애버리지 못하는 게 아니고 이상의 권위를 떨어뜨리고 권위 있는 진짜 봉사하는 경찰들을 발굴해서 주는 그런 상을 우리가 시민들이 좀 만들자라는 제안을 저희 그 민원연에 이제 전화를 하셔서 누가 하셨는데 제가 그분이 한 10억 내시면서 했으면 제가 벌써 착수했겠지만 그렇죠. 모든 것의 제한은 10억을 건네며. 내가 막 벌써 착수했죠. 그런데 지금 제가 참 좋은 말이다. 그걸 읽어보면 제가 직접 전화 받은 건 아닌데 참 좋은 뜻이다라고 생각하지만 아직 착수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경찰 분들도 참 고생하시는 분 많고 그쵸? 주치지한테 맨날 욕 먹고 막 되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조금 열심히 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과잉 일했다고 해서 막 비판받고 그리고 가만히 좀 조심조심 일하려고 하면은 또 그 일 제대로 못했다고 욕 먹고 어떻게 해도 되게 안 좋은 건 사실이에요. 거기에다가 그래서 저는 월급도 좀 그러니까요. 문제가 되게 있는 것 고생하고 고생하는데 돈은 그렇게 많이 못 받으니까 이거 상 받으면 또 돈도 받고 그러니까. 계급도 올라가니까 네. 그럼 월급도 올라가고 얼마나 좋아. 그래서 저는 좋은 경찰분들을 이렇게 응원하는 의미에서 상을 만들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취지는 참 좋은데 참 돈이 없다. 이제 또 가끔 이런 생각을 또 해보며 그러나 조선일보는 이런 걸 하지 말아야 되고 최소한 조선일보 하든지 말든지 그건 자기 자유지만 경찰은 손을 끊어야 돼. 정말 더 이상 진짜. 정보를 주거나 승진을 여기에 연결시키거나 그렇게 그것도 이런 거 있죠. 우리가 민원연이 상을 주면요. 방송사에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거 있어. 이 프로그램 폐지하고 싶었거나 이 팀을 해체하고 싶었는데 얘네가 막 민원연한테 상도 받고 여기저기 막 기자상도 받으면 좀 시청률은 떨어지지만 그래도 이렇게 좋은 의미로 상을 받으니 이걸 유지해주자. 또는 이 기자를 좀 다음에 더 좋은 데로 놓자. 뭐 이런 인사에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그건 사람 마음이니까. 그런데 그거는 고려하면서 가는 건데 지금 여기는 고려가 아니고 그냥 무조건 상을 받으면 당연빵으로 그냥 그렇죠. 가는 거거든요. 이거는 말이 안 돼. 상을 받으면 그게 고려되는 건 전 인지상정이라고 생각해요. 어디에선가 상을 받았으면. 맞아요. 그런데 그렇죠. 그런데 지금의 이 상황은 경찰청이 당장 중단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난 그 개인 정보를 준다는 게 너무 좀 섬뜩하네요. 저도 기분 나빠. 경찰 참 철딱서니가 없구만. 난 이런. 싫을 것 같아 진짜로. 내가 경찰이면 내 정보 주지 마라. 네. 난 상 안 받을 테니까 주지 마라 이렇게 할 것 같은데. 저희한테 민원연에 전화 온 것 중에서 경찰분한테도 전화 왔었어요. 그래요? 막 항의 이런 걸 조선일보가 이런 걸 계속 주는 게 정말 너무 기분이 나쁘다. 그렇지. 승진이 바로 되고 얼마나 우리가 눈치 보이는지 아냐. 그러니까 그걸 의식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조선일보 제대로 수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 뭐 경찰 잘못해도. 입장에서는 자신은 그런 걸 의식하지 않고 했지만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런 거 의식하지 않고 자기는 열심히 일을 했어. 근데 자기가 어쩌다 보니 상을 받았어. 근데 무슨 일이 있을 때
자신이 속한 뭐 팀의 일이라거나 네네. 이런 데서 만약에 조선일보와 관련된 게 관련된 있는데 일이. 뭔가 봐주기 의혹이 나와. 음. 그러면은 너 봐주기에서 받은 거 아니야라고 또 오해 살 수도 그렇죠. 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오해도 경찰 받고. 스스로도 너무 이거는 자신의 명예를 깎아먹는 일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인 거고,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고리가 있는 것을 싹을 잘라야 되지 않는가. 그렇죠. 맞아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없애십시오. 저는 그냥 없애는 거 조선일보한테는 말할 수 없고 경찰이 손을 빨리 경찰이군요. 쓰셔라. 네. 경찰이 이 손을 말씀을- 떼면 돼요, 정말. 네. 그것만 하면 뭐 상 준대는데 어쩔 것이야. 받아야지. 좋아요. 그러니까 좋은 상 좀 한금 팍팍 늘려가지고 많이 주시기 바라고요. 상금 많이 받으시고 하면 됩니다. 네네. 그러면 되겠습니다. 경찰에서 손을 떼시기를. 자, 그러면은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혹시 댓글이 혹시 있나 한번 봅시다. 오늘 방송이 되게 짧네요. 네, 예. 노평이 심플합니다. 선명하잖아, 우리께 지금. 응. 손떼! 그거밖에 없어. 경찰 손떼. 경찰은 손 떼라. 응, 경찰 자존심 없냐? 이거. 잘 가라 TV조선. 수고했다 민원연. 언론의 민낯을 아는데 도움되는 정보만. 끝이 아닌 다른 시작. 민주언론 시민연합. 하하하 웃으면님께서 네. 이번 주에 나온 4개 방송에 전부 1,000원씩 아이고 후원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고희양이 아빠님께서 민주언론 시민연합 파이팅. 곱하기 100만. 곱하기 100만. 곱하기. 아, 네. 이봉우 팀장님 잘 가라 TV조선 미탈에서 잘 가라 TV조선 이렇게 미탈에서 한번 육성으로 외쳐달라고 이봉우 팀장에게 특별 요청을 하셨습니다. 다음에 네. 꼭 해주시길. 아, 네. 근데 그 소리가 되게 좋은가 봐. 깐족거리는 그 소리가. 나는 사실 봉우 씨가 평소에 나한테 이렇게 까불까불 하잖아. 네. 그래서 하도 그 소리를 많이 들어가지고 그 말투만 들어도 짜증이 나거든요. 제가 TV조선 그러잖아. 근데 사람들은 그게 조선일보한테 그러니까 TV조선한테 하는 말이라고 생각하니까 굉장히 그죠. 그게 너무 귀엽고 좋으신가 봐요. 아유 참. 네. 그 유튜브 댓글들을 저는 봤는데요. 연재구 김지흔님께서 아니 진짜 조중동이 미친 정도를 넘어서고 있다. 김한솔 따위가 뭐라고 자꾸 뭐뭐인지 박근혜 이렇게 뭐라고 하셨고요. 네. 그리고 아무튼 이 언론의 도깨비짓 드라마와 언론을 짬뽕하면 하고 있는 것이냐라고 했고요. 되게 독특하다. 이런 건 널리 알려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마요네즈님의 글도 있었고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의 그 국민청원 안 올리나요? 했는데 저희 이런 거 안 올립니다. 뭐 그냥 국민청원 거기 지금 바쁘시니까 지금 안 그래도 그 자유한국당 해산청원 때문에 트래픽이 걸려서 힘든데 그리고 옛날에 채널 말고 뭐 TV조선은 국민청 20만 넘었었죠. 네 그리고 한재훈님께서는 우리나라 방송 맞아? 이렇게 댓글을 그렇죠. 주셨네요. 네. 그리고 보수 언론들 이해가 안 되는 게 김정은이 3대 세습 독재라고 비판하더니 기만소리 하면 3대 세습이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써주셨는데 그것도 맞네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김일성 가족들이 계속 이렇게 하는 것에 네. 대해서는 그러니까 세습이라고 비판하면서 이 김한솔 씨에 대해서는 또 되게 우쭈쭈 이게 새로운 그러니까. 왕자가 어디서 막 발견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보도를 하고 있거든요. 되게 웃겨요, 하여간 그거. 참. 그거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고요. 미령곰탱님 어제도 잘 들었습니다. 종편 3사 해도 너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TV조선은 비리가 걸리고 채널A는 김한솔 망명 다큐가 MBN은 차명진을 너무나도 늦게 처리하고 게다가 요새 TV조선의 미스트롯인가에서 사람들에게 인기 많던데 저는 출연자들의 복장에 너무나도 화가 나더군요 했습니다. 네, 미스트롯은 저희가 한번 모니터를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하고 싶어하는 사람 천진데요. 네. 다른 거 하느라고 바빠가지고 미스트롯 이거 시키면 지금 전원이 다 미스트롯 모니터 하겠다고. 시청률이 18%래요. 네네. 지금 거의 그 어르신들은 제가 듣기로는 이 얘기밖에 안 한답니다. 네. 네. 만나면 이 얘기밖에 안 한다고. 어른들의 푸디온가? 뭐 프로듀스. 그런가 봐요. 그렇죠. 본인들 지금 바쁘신가 봅니다. 네. 그런데 뭐 좋으면 좋다. 거기 나오는 사람들 입장에선 얼마 좋겠어. 근데 좋은 건 좋은 건데 방송이 진짜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모니터를 하긴 해야 돼요. 근데 네. 저는 주로 이런 것들은 이제 방송모니터위원회가 스스로 알아서 우리 민원연 그 대학생들이 막 네. 알아서 해주기를 바라는데 이제 지금 아직 계획이 없다고 해서요. 그쪽에서 계획이 없으면 우리 사무처에서 또 활동가가
해볼까 이렇게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영향력이 있는 방송이 돼버렸기 때문에 한번 모니터는 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방송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내일 또 다른 소식으로 지금 아주 긴 보고서는 아닌데요. 짧은 보고서들이 몇 개 들어와서요. 월요일까지 또 월요일 날이 휴일이더라고요. 네. 그래서 오늘 토요일, 일요일 거를 월요일 거를 모두 녹음을 해서 저희가 하루하루 심심하지 않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게. 네. 알바름 갑자기. 네네. 하루하루. 힘들어요. 이거 계속하는 거 보통 일 아닙니다. 이거 네. 하루도 안 쉬고 하는 거. 그러게요. 네. 참. 갑니다. 네.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는 내일도 열심히. 털어드리겠습니다. 탈탈탈. 안녕. 네, 오늘 뉴스데스크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채널 A가 함께합니다. KBS 9 뉴스 오늘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SBS는 앞으로도 내일 끝까지 뵙겠습니다. 파헤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8시 뉴스 모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뉴스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은 내일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탈탈탈. 안녕. 당신 주위에 가장 믿을 수 있는 시민단체를 떠올려 보세요. 어떤 단체인가요? 실수를 하면 인정할 줄 알고 약속을 하면 반드시 지키는 그런 단체 아닌가요? 늘 좋은 언론을 만들기 위해 원칙을 지키는 예측 가능한 단체. 그런 단체가 믿을 수 있는 단체입니다. 언론이 미래다. 민주언론 시민연합.